아이패드 프로는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거구나. 오늘 영상의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출퇴근 시간이나 대중교통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면 아이패드 미니, 학생이거나 가성비를 생각하는 직장인이라면 아이패드 일반형을 추천드리고,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인데 새로운 동기부여나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면 에어, 마지막으로 나는 120Hz의 주사율이 꼭 필요하고 돈이 많다면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아이패드 한번 사볼까? 하고서 검색을 해보면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 프로는 뭔가 비쌀 것 같고 미니는 사이즈만 작은 건가? 에어는 가벼운 건가? 그럼 미니랑 뭐가 다르지? 하면서 헷갈리셨을 겁니다. 저도 한동안 아이패드 정착을 하지 못했고 비록 중고긴 했지만 아이패드 미니, 일반, 에어, 프로를 모두 사용해봤습니다. 이렇게 다 써보니까 아이패드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각 모델들의 특징을 몸으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모델별 특징과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 한 달 용돈 30만원인 유부남이지만 2025년 신제품 위주로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다 비슷비슷해 보이던 아이패드 모델들이 헷갈리지 않고 내 상황에 적합한 아이패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 현재 어떤 아이패드를 할지 결정을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이패드는 일단 가격에 따라 등급을 매길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일반형 10세대, 미니 7세대, 그리고 에어와 프로 순서로 가격이 비싸집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아이패드의 스펙들을 정리해보면 지금 보고 계신 사진과 같습니다.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캡처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미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미니라고 하면 가격이 가장 쌀 것 같은데 아이패드는 일반 모델보다 미니가 더 비싸서 의아한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펙을 잘 보시면 일반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모델과 다르게 라미네이팅 처리와 반사방지 코팅도 되어 있고 A17 프로 칩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A14 바이오닉 칩셋인 일반 모델보다 더 고사양의 제품입니다. 아무튼 미니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화면도 8.3인치로 가장 작고 무게도 293g으로 가장 가볍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한 손으로 전자책을 보거나 영상을 감상할 때 부담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휴대성을 강조한 작은 크기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패드 활용성과 관련이 있어요. 아이패드로 뽕을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애플 펜슬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에 따라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애플 펜슬은 맥북과 아이폰에는 없는 오직 아이패드에만 있는 액세서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플 펜슬로 필기를 하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다이어리나 플래너 같은 일정 관리를 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에 8.3인치라는 크기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애플 펜슬 프로까지 호환이 가능하긴 하지만 글쎄요, 아이패드 미니에 필기나 드로잉을 시원시원하게 하기에는 조금 작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드로잉이나 필기에는 관심이 없고 작은 크기의 종이 다이어리를 대신할 아이패드가 필요한 경우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패드 중에서 미니는 가장 작은 크기이지만 스펙은 크게 꿀리지 않고 오히려 일반 모델보다 성능이 좋은 아이패드입니다. 미니를 추천드리는 분들로는 평소 출퇴근 시간이 길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이 긴 분들입니다. 이럴 때 컨텐츠를 감상한다든지 게임을 하든지 혹은 전자책을 보게 되는데 핸드폰보다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원한다면 미니가 찰떡이죠. 대중교통 특성상 유튜브를 보겠다고 일반 아이패드를 꺼내게 되면 부피도 크고 옆 사람이 뭔가 내 걸 볼 것 같고 아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미니는 패딩이나 아우터 주머니에도 들어가는 크기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고 보기가 편해서 출퇴근 시간이 긴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이패드 미니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고등학교 이하 학생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아이패드 일반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스펙부터 살펴보자면 미니보다 큰 사이즈인 10.9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지만 라미네이팅 처리나 반사방지 코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사방지 코팅은 어떤 건지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바로 아실 텐데요. 라미네이팅 처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다면 애플 펜슬로 필기나 드로잉을 할 때 화면 바로 위에다가 직접 필기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질감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화면 바로 위에 하는 게 아니라 화면 위에 유리가 있고 이 유리 위에 필기하는 느낌이라 예민한 분들은 조금 이질감을 느끼실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하는 이유는 아이패드 전체 라인업 중에서 라미네이팅과 반사방지 코팅 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모델이 아이패드 일반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이패드 일반 모델을 구매할까 생각 중이시라면 애플 스토어에 가셔서 실제로 필기나 드로잉을 해보시고 이질감이 드는지 아니면 큰 차이를 못 느끼는지 꼭 테스트해보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패드를 잘 활용하냐 못하냐는 애플 펜슬에 따라 갈립니다. 그런데 아이패드 일반 모델에는 애플 펜슬 1세대와 USB-C 모델이 지원되는데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면 애플 펜슬 프로나 2세대는 편하게 무선 충전이 가능한데 애플 펜슬 1세대와 USB-C 타입은 유선 충전만 되거든요. 그리고 A14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패드 라인업과 비교해보면 연식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패드 미니보다도 한참 떨어지죠. A14이 얼마큼 오래됐는지 체감이 안 될 분들을 위해 이 칩셋이 적용된 제품들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처음
처음 적용이 되었고 아이폰 12 시리즈에 탑재됐습니다. 생산 시작이 2024년이니까 벌써 4년 반이 지났네요. 애플 펜슬과 칩셋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이패드 입문용으로 적합한 모델입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적당한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기능과 성능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 모델을 추천드리는 분들로는 필기를 주로 사용하게 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입니다. 특히 이런 학생분들은 아이패드를 자기 돈으로 다 사기보단 대부분 부모님이 사주시거나 아니면 용돈을 한두 푼 정말 힘들게 모아서 사시게 될 텐데 아이패드 중에서 가격이 제일 깡패거든요. 나는 아이폰 프로 쓰니까 아이패드도 프로 사야지 라고 한다면 아이패드 프로에 매직 키보드에 펜슬까지 하면 200만원이 넘어갈 텐데 솔직히 중고면 모를까 신품 아이패드 프로는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학생분들께 먼저 추천을 드리고 추가로 아이패드를 고를 때 가성비가 제일 중요한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패드 처음 입문을 하신다면 일반 모델로 체험을 다양하게 해보시고 나는 휴대할 일이 많으니까 크기가 더 작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미니로, 이제 펜슬을 더 제대로 써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에어나 프로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패드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제품인 에어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패드 에어는 밸런스가 제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성능만큼은 대부분의 사용 목적에서 차고 넘치거든요. 특히 프로의 가격이 부담스럽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라인업입니다. 일단 에어부터는 칩셋부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이패드 미니와 일반 모델에 탑재된 A17, A14 칩셋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인데 에어부터는 M2, M4로 맥북에 들어가는 칩셋이 탑재가 됩니다. 사실 맥북에 들어가는 M2와는 GPU 코어 개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히 똑같은 칩은 아니지만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과 노트북에 탑재되는 칩 간의 성능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블로나 웨일로 같은 태블릿 전용 영상 편집 툴도 정말 많기 때문에 브이로그나 간단한 영상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부턴 펜슬의 유용함이 더욱더 살아납니다. 아이패드 일반은 화면은 크지만 애플 펜슬의 호환성이 조금 아쉬웠고 미니는 호환되는 펜슬은 많지만 제대로 써먹기엔 화면 크기가 아쉬웠죠. 그런데 에어부턴 11인치로 화면도 적당하고 애플 펜슬 프로도 지원되기 때문에 필기를 많이 하는 대학생분들이나 자기개발이나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는 직장인 분들에게도 활용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M2 아이패드 에어는 12.9인치 모델이 출시되면서 큰 화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아이패드 에어 13인 네이밍을 가지고 있긴 한데 실제 스펙을 확인하면 32.8cm로 12.9인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말장난 같긴 하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화면은 12.9인치로 커지지만 주사율은 똑같은 60Hz가 들어갑니다. 매장 가서 아이패드 에어 12.9인치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끊기는 게 잘 느껴집니다. 나는 아이폰도 60Hz 쓰니까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패드랑 아이폰 화면 크기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큰 화면이 12.9인치에 60Hz가 들어간 것을 보면 생각보다 좀 별론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이패드 에어지만 같은 화면 크기인 프로보다 더 무겁습니다. 같은 급인 갤럭시 탭과 비교해도 더 무겁기 때문에 이걸 아이패드 에어라고 불러도 되나 싶긴 해요.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습니다. 일단 에어는 활용성도 정말 높고 가격도 프로만큼 부담스럽지 않은 밸런스가 좋은 패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에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M2 칩 정말 좋긴 하지만 저 같은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하는 대부분의 작업들, 영상을 본다던가 필기를 한다던가 드로잉을 한다던가 간단한 영상 편집 이런 것들은 솔직히 아이패드 일반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애플 펜슬 1세대나 USB-C로 충전하는 답답함과 모양 빠지는 거를 감수를 좀 하긴 해야 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칩셋이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와 칩이 진짜 좋다 할 정도로 체감이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칩셋이나 메모리 성능을 체감할 정도의 헤비한 작업은 아이패드로 하기보단 컴퓨터나 맥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아이패드로 영상을 보거나 필기를 하는데 칩셋 성능이 차이가 날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에 입문하시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수준이 높아지면 아이패드 성능을 체감하기 전에 컴퓨터나 맥으로 넘어가시게 될 거예요. 제 와이프도 예전에 아이패드 일반형 8세대로 영상 편집을 곧잘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프리미어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는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냐면 애플 펜슬 1세대를 충전할 때 보여주는 허접한 꼬라지가 보기 싫으신 분들께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성능과 활용성 이걸 떠나서 대학에 입학하셨거나 혹은 복학하는 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 중에는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자기개발하는 분들처럼 뭔가 동기부여, 리프레시가 필요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패드 에어로 하는 대부분의 작업들은 일반형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로 가기 위해선 추가적인 감성이나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12.9인치는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저도 기대하던 제품이었는데 매장 가서 보니까 60Hz와 큰 화면이 만났을 때 뚝뚝 끊기는 게 보여서 좀 별로더라고요. 정말 나는 큰 화면이 무조건 필요하고 가격이 제일 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아이패드 에어는 11인치를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인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대부분 아이패드 추천 가이드 영상이나 글들을 보면 프로에 대해서 하는 말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크리에이터나 전문가들, 진짜 프로급 성능을 위한 아이패드다 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작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해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사치품 중에 사치품, 명품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일단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칩셋은 M4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고성능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용량 모델은 9코어 CPU와 10코어 GPU인데 기본 iMac보다 코어 수가 높네요. 그리고 트루뎁스 카메라가 있어서 깊이 인식이 가능하고 아이패드 라인업 중 유일하게 4개의 쿼드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에 텐덤 OLED라고 해서 매장에서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태블릿과 비교해도 말도 안 되는 디스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120Hz의 주사율이 적용됐고 또 유일하게 페이스 ID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두께도 얇아지면서 에어보다 무게도 가벼워졌죠. 여기까지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아이패드 프로의 스펙은 부족한 건 전혀 없고 아이패드 OS인 걸 감안하면 진짜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를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좋을지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M4 아이패드 프로는 아니지만 M1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고 넘친 성능을 잘 활용하고 있냐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전혀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걸로 가끔 유튜브 썸네일도 만들고 브이로그 영상도 편집하고 영상도 보고 전자책도 보고 하지만 솔직히 아이패드 에어나 일반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세 가지는 주사율, 스피커, 페이스 아이디였는데 이것들을 누리기 위해선 11인치 기준으로 에어보다 60만원을 더 내야 됩니다. 가격이 진짜 부담스럽긴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저 같은 일반인 말고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을 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친한 지인 중에 디자이너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아이패드 프로로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지 않는 이상 절대 메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은 메인 작업을 컴퓨터나 맥으로 하고 아이패드는 어디까지나 서버로만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보니까 조금 의아했어요. 일반인한테는 차고 넘치는 성능이고 막상 전문가들도 서버 작업으로만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팔리지? 이때 좀 깨달았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거구나. 태블릿이 아니라 명품, 사치품이구나. 아이패드 프로를 사면 공부가 잘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분들 중에 아이패드 프로가 꼭 있어야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전혀 포함되지 않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를 추천드리는 분들로는 난 진짜 120Hz가 아니면 아이패드를 쓸 수가 없다 라거나 난 돈이 많다 라거나 아니면 대학생 분들 중에 취업에 성공하셨거나 직장인이라면 성과급, 보너스가 나와서 사치를 부리고 싶은데 나는 옷이나 신발, 지갑 같은 명품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본다, 넷플릭스 본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현대인의 사치품으로서 아이패드 프로만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패드를 몇 년 동안 써보면서 모든 라인업을 다 거쳐보니까 진짜 프로는 애초에 활용성과 기능을 따지는 태블릿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은 아이패드 라인업을 모두 훑어보고 각 모델의 특징과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지 말씀드려봤습니다. 갈수록 아이패드 액세서리도 뭔가 많아지고 제품군도 다양해지는데 이게 마냥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긴 하지만 그만큼 나한테 맞는 제품, 진짜로 필요한 제품을 찾아내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물론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주로 집에서 전자책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휴대하면서 보는 일도 잘 없으니까 아예 화면이 큰 13인치로 넘어갈까 고민 중입니다. 제가 용돈을 받는 유부남이니까 아이패드 프로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과정부터 실제 중고 매물을 고르는 것까지 컨텐츠로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아무튼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안 나가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부족한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이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도 감기 다 나아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